은혜를 잊지 않은 호랑이. 1. 가난하지만 정직한 나무꾼.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김나무꾼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가집은 마을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볏짚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지 오래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김나무꾼은 해가 뜨기도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보리밥 한 그릇을 후루룩 먹고 나면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도끼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산신령님께 인사 올리는 것 잊지 말고.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나무꾼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홀로 그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항상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린 나무는 베지 않았습니다. 새 둥지가 있는 나무도 피해갔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베고 나무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맙네, 나무야. 덕분에 오늘도 장작을 팔아 어머니께 맛있는 것을 사드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김나무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나무에게 말을 거는 것도, 풀 한 폭이 꺾을 때도 미안해하는 것도 우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라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 안개 속에서 들려온 신음소리. 어느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산길은 질척이고 평소보다 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10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김나무꾼은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끄러운 돌을 조심하며 익숙한 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평소 나무를 하던 곳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끄응, 으르르. 낮고 거친 소리가 안개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김나무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맹수의 소리였습니다. 저건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산에는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호랑이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서 있어야 할까? 김나무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나무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산의 제왕이라 불릴 만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있는 맹수는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나무꾼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호랑이의 앞발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쇠덫이 발목을 물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피가 흘러 주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김나무꾼을 보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분노가 아닌 애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3. 운명을 건 선택. 김나무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도끼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지금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덫에 걸려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마라. 내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 김나무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랑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호랑이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호랑이는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그리고 으르렁거림을 멈췄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김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덫에 다가갔습니다. 쇠로 만든 덫은 단단했습니다. 도끼로 내리쳐도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플 겁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확히 덫의 경첩 부분을 노렸습니다. 땅, 땅, 땅. 도끼질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타격에 덫이 부러졌습니다. 호랑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나무꾼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김나무꾼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품에서 보리밥을 꺼내 호랑이 앞에 놓았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호랑이는 김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나무꾼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호랑이가 그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듯이. 그러나 곧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시거든요. 건강하세요, 호랑이님. 김나무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닥친 위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가축을 물어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닭이나 돼지였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소까지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김나무꾼, 자네도 조심하게. 산에 혼자 올라가는 건 위험하네. 그러게 말일세. 요즘 호랑이가 사람까지 해칠지도 모른다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김나무꾼은 산에 가야 했습니다. 나무를 팔아야 어머니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께서 호랑이 사냥꾼을 보내신다네. 드디어 저 무서운 호랑이를 잡겠구먼.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사냥꾼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한 10명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흉터투성이, 얼굴에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이 근처 산에 호랑이가 산다지? 사흘 안에 잡아오겠네.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 말게. 김나무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 호랑이가 아닐까? 자신이 도와준 그 호랑이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외. 새벽 김나무꾼은 사냥꾼들보다 먼저 산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고라도 해야 했습니다. 호랑이님, 어디 계십니까? 사냥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지 않던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그때 바위 뒤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앞발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김나무꾼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무사하셨군요. 김나무꾼이 반가워하는 사이 호랑이는 그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호랑이가 멈춘 곳은 깊은 동굴 앞이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안을 들여다본 김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굴 안에 새끼 호랑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이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셨군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김나무꾼은 이해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서웠지만 새끼들을 굶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6. 목숨을 건 거짓말. 김나무꾼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냥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자네 이 산을 잘 알지? 예,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 어디서 자주 목격되는지 말해보게. 김나무꾼의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사냥꾼들을 잘못된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호랑이와 새끼들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또 다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때로는 침묵도 지혜다. 죄송하지만 저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사냥꾼 우두머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상하군. 이 산에서 매일 나무를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예, 제가 가는 곳은 산 아래쪽입니다. 호랑이는 더 깊은 곳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김나무꾼은 정말 평소에 산 아래쪽에서 나무를 했으니까요. 사냥꾼들은 결국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나무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했습니다. 7. 위기의 순간. 사흘째 되는 날 사냥꾼들이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발자국이다. 그것도 아주 큰 놈이야. 김나무꾼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사냥꾼들이 동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 돼. 막아야 해. 김나무꾼은 앞질러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사냥꾼들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동굴 안 새끼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김나무꾼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풀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냥꾼들을 기다렸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다. 사냥꾼들이 김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저는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곳까지? 수상하군. 혹시 우리를 따라온 거 아니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냥꾼 우두머리가 김나무꾼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르르르. 어디선가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냥꾼들과 김나무꾼 사이에 섰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지만 김나무꾼을 향해서는 등을 보였습니다. 마치 그를 보호하듯이. 저 호랑이가 저 나무꾼을 지키고 있어. 말도 안 돼. 호랑이가 사람을 보호한다고? 사냥꾼들이 당황하는 사이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김나무꾼의 옷자락을 물고 재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 호랑이의 은혜. 호랑이는 김나무꾼을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사냥꾼들이 쫓아왔지만 산을 누비는 호랑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호랑이는 안전한 곳에 김나무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고맙다는 듯이.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호랑이가 다시 김나무꾼을 등에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삼밭이 있었습니다. 야생 산삼들이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파라는 신호였습니다. 이걸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나무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비밀 장소를 알려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김나무꾼의 손을 코로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끼들이 기다리는 동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9. 행복한 결말. 김나무꾼은 산삼을 캐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산삼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께 약도 사드리고 집도 고쳤습니다. 사냥꾼들은 결국 호랑이를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호랑이가 산 깊은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근처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김나무꾼이 산에 오르면 멀리서 호랑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끼들과 함께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와 김나무꾼은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나무꾼에게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겨라. 내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산속 어디선가 호랑이의 후손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착한 나무꾼의 후손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은 호랑이와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